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적금 많이 준다는 거 가서 막 우대금리 받아보고 했는데 그걸로는 돈을 모을 수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테크는 꼭 하셔야 돼요. 직장 상사분은 뭐 아파트 사서 얼마 벌었네, 그리고 주변에 너는 뭐 어떻게 돈 버냐, 야 코인 해야지, 지금 비트코인 장난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야 주식하지 마, 주식하다가 패가 망신한다. 그 나이 때는 차라리 경험을 많이 해라 하시죠. 이렇게 모아서 들어보니까 진짜 혼돈의 카오스다. 무슨 또 촬영이 있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야심한 밤에 아주 야심합니다. 10시 21분 야심한 밤에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더라고요. 피디 요즘 재테크 고민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제 월급은 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한정된 월급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더 많이 이기적인 사람 안전하고 많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요즘에 피디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자 친구들 카페에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 사연들을 저만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다들 공감할 만한 고민이고,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좀 뭐 답변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뭐 그런 시간인 건가요? 그죠. 관련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디토테크 어떠세요? 디토테크? 네. 디토가 뭐예요? 디토가 뭔가 좀 이렇게 따라하는 거? 뭐 그런 거니까. 날 따르라 이런가? 이름하여 디토테크라고 정의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대표님이 하니까 아저씨 같아요. 저요? 음을 싫어서 그런가? 제가 말을 할 때 음을 싫더라고요. 디토테크.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앙옹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우연히 전 대표님 보게 되어 이번에 카페까지 가입했습니다. 원래 직장을 다녔는데 하던 일이 비전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는 일인지라 아직 젊을 때 직종을 바꿔보고 싶어서 퇴사하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 때부터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아서 혼자 유튜브로 공부도 하고 관심이 많았는데 퇴사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투자 쪽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본업으로 삼으면 시너지가 생겨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매나 부동산 관련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으며 따로 공부도 계속해서 경매 투자도 직접 하면서 나중엔 공간 임대 사업도 해보고 싶어서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대표님도 회사 차리기 전에 경매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런 단계를 밟고 싶은데 경매 관련 회사는 경매 컨설팅 밖에 반보연데 제가 가려는 쪽으로는 컨설팅 회사가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또 경매 컨설팅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년 말까진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심란하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이제 공부 시작하는 상황인데 제가 가려는 목표와 길이 확실히 잡히지 않으니 계속해서 흔들리네요. 선배님이자 제 개인적으로는 제 롤모델이셔서 조언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 사연을 제가 뽑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부동산 경매를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그냥 말 그대로 자격증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격증을 굉장히 좋아하죠. 실제로 회사들에서 많이 바라고. 근데 투자를 할 거라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투자와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투자는 정말 돈이 되는 물건을 찾는 거고,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하는 게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많은 분들이 직장을 때려치고 이렇게 부동산 경매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22년도 상승장 때 뭐 하기만 하면 몇 천만 원씩 막 버는 거야. 와, 나 부동산 잘하네?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부동산 경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동산 경매라는 게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월 뭔가를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한 번이 좀 크게 버는 거, 즉 목돈을 벌어가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인데 아무런 소득 없이 이 부동산 경매만 한다? 그러기에는 한계가 좀 큰 것 같아요. 왜냐? 첫 번째, 일단 부동산 경매는 현금 흐름이 아니라 목돈이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동산을 하려면 대출이 잘 나와야 되는데 직장인이 대출이 가장 잘 나옵니다. 왜냐? 신용도가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동산 경매만 하면은 대출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내가 부동산 경매로 성과를 내지 않았다면 섣부른 퇴사는 하지 말아라 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표님은 언제 퇴사하신 거예요? 저는 뭐 이미 저는 퇴사하기 전에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업 창업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간 사업 같은 거. 월급보다는 많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아니면은 상가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나 뭐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이런 것도 좋고요. 결국 핵심은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수입이 생기는 것들을 내 월급 이상 세팅을 해놓고 나와야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PD님이 아까 얘기했던 안전하고 돈을 많이 버는 길로 가기 위해선 내 삶이 밑바탕이 안전해야 되거든요. 기반이 안전해야 투자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앙옥님한테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 해왔던 일이 있잖아요. 일단은 포기하지 마셔라. 다시 입사해라. 네. 어차피 그 일을 내가 3년, 5년, 6년 이렇게 했으면은 이미 그 일이 손에 익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일을 내가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그래야 그 뒤에 여가 시간들을 온전히 경매에 쏟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 만나지 마요. 도움 안 돼. 차라리 제 유튜브 보세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 읽고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그걸로. 저는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무급으로 경매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요즘에는 유튜브로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 유튜브만 다 보셔도 이 회사 가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저만 하더라도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지식을 다 전달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낌없이.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방에서 노트 펴놓고 열심히 필기하면 되는 거예요. 디토테크.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사연. 30대 초반의 여성분이고 재테크 방법 궁금해요 라고 올리셨습니다. 닉네임이 기가 막혀요. 라면 공주입니다. 라면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음성 변조 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오늘 처음 가입한 신입 인사드립니다. 2년째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초반부터 빠르게 일을 시작해서 조금 덜 쓰고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 목돈 1억을 조금 넘게 모았어요. 막상 1억을 모아보고 느낀 건 큰 돈은 맞지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였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기보다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경매 쪽으로는 약간 까막눈이라고 하시네요. 현재 모아둔 돈 약간의 대출을 껴서 전세를 들어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이제 나이도 있어서 결혼도 해야 하고 자녀도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돈을 더 모으기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은 돈을 어떻게든 똑똑하게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월 300 정도 벌고 있고 50% 정도 저축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고 병행하면서 돈도 불려보는 경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도 많은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감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너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돈을 되게 잘 모으셨어요. 네. 돈을 관리하는 방법은 총 저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으는 방법, 불리는 방법, 마지막에는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모으고 불리는 거. 마지막은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유지하는 거는 제가 하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1억이면 사실 굉장히 할 게 많아요. 사업장 하나를 이렇게 세팅하는데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에서 1500 넣으면은 한 50 정도 나온다고 요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이면은 한 10배 하면은 500 가까이 버는 거죠. 1억이 이 정도로 큰 돈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임대 말고 스터디 카페 뭐 이런 사업장들을 세팅해서 보증금 빼고 인수해서 세팅하는데 3천, 4천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한 500, 600 정도가 나와요. 순수익이. 그럼 이분은 어마어마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목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는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억 가지고는 경매 단기 투자를 진행할 거예요. 금액대 조금 있는 거 하면은 한 5천, 6천 정도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 빼놓고 나머지 한 3천, 4천을 가지고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이런 거를 먼저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월에 한 200에서 300 정도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거를 안 쓰고 또 저축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얼마나 안정적이겠어요? 그죠?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로 단기 임대에서 200을 벌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렵죠. 그거를 어떻게 단계별로 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단기 임대 책 같은 경우에는 잘 없더라고요. 이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1억을 모았잖아요. 잠깐 저축을 멈춰라. 그 돈을 차라리 교육에 써라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 교육이라는 건 책이 될 수도 있고 강의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강의가 싼 거는 뭐 30, 비싼 거는 막 30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비싼 건 비싼 값이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막 그 정도까지 들으라는 건 아니고 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람의 강의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 이 교육에 돈을 아끼지 말아요. 장담컨대 포기하지만 않으면 수십 배로 돌아갈 거예요.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닉네임부터가 귀여워요. 명명님, 20대 직장인 재테크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재테크는 처음인데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해서 질문 드려요. 우선 적금만 하나 들고 있는데 이제 막 학교 졸업하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저축한 돈이 많지는 않고요. 주변에 물어봤더니 주식이나 코인을 많이 하시던데 뭔가 점점점점 주식은 하지 말라고만 얘기하시고 그 나이 때는 여행을 많이 다녀라, 경험을 많이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그게 맞는 건가 헷갈리기도 하고 당장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 싶기도 해서 여기에 질문 드려봅니다. 20대 분들의 전형적인 고민 레퍼토리입니다. 근데 취업을 하니까 직장 상사분은 뭐 아파트 사서 얼마 벌었네, 그리고 주변에 너는 뭐 어떻게 돈 버냐, 야 코인 해야지, 지금 비트코인 장난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야 주식하지 마, 주식하다가 패가 망신한다. 그 나이 때는 차라리 경험을 많이 해라 하시죠. 이렇게 모아서 들어보니까 진짜 혼돈의 카오스다. 그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재테크 혼동기예요. 제가 솔루션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적금만 하나 들고 있다. 얼마 들고 있는지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취업을 막 하셨으니까 많이 있진 않겠죠. 저도 이때 많이 모아야 한 1000, 2000 정도 모았으니까 1년에 일단 지금은 아껴야 돼요. 그 아낀 걸 뭐 하냐? 교육에 써야죠. 모든 시작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부터 막 몇십만 원 쓰기 너무 힘들잖아요. 책을 많이 보십시오. 도서관에서 빌려서 봐도 되고 아니면 알라딘에서 중고로 사서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좀 모아가지고 강의 하나씩 듣고 하시면은 금방 재테크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경매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이나 코인보다 오히려 20대 초반에는 경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경매로 좀 더 돈을 불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눠서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주식해서 돈도 잘 벌어보고, 코인은 제가 했을 때는 없었으니까 코인은 안 해봤고, 그리고 뭐 ETF 아니면 뭐 보험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시드머니가 작을 때는 부동산이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레버리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1억짜리 2억짜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2억에 10%면은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를 벌어도 내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 할 때 절대 주식담보에서 신용 끌어서 쓰면 안 됩니다. 골로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식은 이렇게 막 차트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움직임이 심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매로 싸게 사면은 팔고 나올 타이밍이 충분히 있다. 제가 최근에 경매로 샀는데 얼마 만에 팔은 줄 아세요? 뉴스 특종에 떠야 돼요. 대박 사건. 일주일 만에 팔았습니다. 잔금 치기도 전에. 이거는 근데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 명명님한테는 솔루션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경매를 책부터 읽어보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경매를 배우고 나서 대출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세 번째, 세금을 공부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공부가 끝나면 부동산 단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엔 또 뭔가 SNS도 발전하고 하니까 누구는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도 더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죠. SNS에 막 누구 돈 벌었다 이러니까 막 계속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 해봤으니까 이 솔루션 믿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르겠으면 부자친구 영상 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또 카페에 남기시면 돼요. 제가 읽어보고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면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니까 예전에 제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와 이거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지? 어떻게 1억을 만들어야 되지? 1억 만들기가 한창 그때 유행이었었거든요. 막 적금 많이 준다는 거 가서 막 우대금리 받아보고 했는데 그걸로는 돈을 모을 수가 없더라. 모으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우리 인생은 한정적인데 너무 많은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써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테크는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 이 부동산 경매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꼭 부동산 경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 또 요즘에 20대가 가장 약한 게 뭔지 아세요? 모으는 게 가장 약하긴 해요. 왜냐면 밑바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으는 거 하시고 그 위에 불리는 걸 통해서 쌓아가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게. 방황할 것 같으면은 부자친구 영상 보고 카페에 방황하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따끔하게 잔소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세 분의 사연을 잘 만나봤고 다음에도 또 좋은 사연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바이바이.